만약에 키우면 뭘로 하고 싶어요? 신호랑 소음이. 신호 왔다. 아니네, 소음이네. 맞니? 오늘 나홀로 집의 느낌인가요? 잠옷을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잠옷 좋아하시나요? 잠옷을 밖에서 입기도 하고 밖에서 입는 옷을 집에서 입기도 하고. 저 잠옷 바지를 진짜 입고 나가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주식을 하는데 지지와 저항을 모르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중요한 개념이긴 하고. 강아지 이름 같기도 하고. 지지랑 저항이. 지지랑 저항이, 양봉이랑 음봉이. 강아지 엄청 좋아하잖아요. 나가 엄청 좋아하지. 만약에 키우면 조금 주식이랑 연관지어서 짓는다고 하면 뭘로 하고 싶어요? 신호랑 소음이. 진호랑 소음이? 신호 왔다. 아니네, 소음이네.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네. 그러면 지지와 저항이 뭐예요? 그 지지선이라고 하면은 주가가 더 하락하지 않을 만큼 수요가 강한 가격대?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저항선은 주가가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할 만큼 압력을 받는 구간, 매도자가 많이 매도에 참여하는 구간, 지지선이랑 저항선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 시장 참여자들의 이제 약속처럼 그 가격 근처에서는 많은 이제 수요 그리고 많은 매도 그 발생하지. 여기가 딱 지지다, 여기가 딱 저항선이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보통 그게 차트에서는 가격 구간이 있어. 예를 들면 주가가 저항선을 돌파하면 상승 추세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할 수 있고, 반대로 주가가 지지선 아래로 떨어지면 하락 추세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매수를 고려하고 매도를 고려한다. 저항선을 우리가 돌파해 라고 하면은 상승 추세가 시작된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지지선이 하향 돌파한다? 이탈한다 라고 하면은 새로운 이제 하락 추세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 지지선, 저항선에서 매수 공방이 되게 치열해져. 그럼 왜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지지선 기준에서 매수자들은 그 가격이 저점이 되고 반등하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저항선까지 요 가격 구간을 차익을 내려고 참여하는 경우가 있고, 저항선 근처에서는 기존 보유자들이 올랐을 때 차익 실현을 하기 때문에 치열하게 공방이 있는 거지. 매수자와 매도자, 아래에서도 마찬가지고 위에서도 마찬가지로. 요거는 뭐 경제 이벤트 그리고 시장 전반에서 이슈들 그런 거에 따라서 깨질 수도 있고 뭐 안 깨질 수도 있고, 이제 반드시 지지라 그래서 안 깨지는 게 아니고 저항이라 그래서 반드시 돌파 안 되는 게 아니고. 근데 궁금한 게, 그러니까 매도자는 매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가격이 올라가니까 더 좋은 입장 아니에요? 근데 그 구간에서는 누가 이길지 몰라. 이제 아래 가격에서 산 사람들이 차익 실현을 위해서 위에서 이제 매도를 하는 거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거야. 더 위에 가격에서 물렸던 사람들이 요 정도 이제 단기 반등이 일어났으니 털어내야겠다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보통 저항선에서 매도세가 훨씬 강력한 게 맞고 지지선에서 매수자가 많은 게 맞고. 지지조항이 왜 중요해요? 좀 예를 들면? 보통 매매의 기준점이 될 수 있어서, 내가 보통 매수 계획을 세울 때 추세가 이제 지지선 근처로 간다라고 하면은 천천히 분할 매수 시작한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지지선을 이탈하면 손절하는 거야. 이런 기준점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땐 그럼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손절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어렵더라고요. 저점을 뭔가 깨면은 1차원적으로도 되게 이게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때 그거를 하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혹시 모를까봐. 그 기준이 깨끗하지 않아서 그렇거든. 지지랑 저항을 거기서 많이 거래하면서 경험해보면은 손절 그리고 익절 하는 연습을 많이 할 수 있어. 일단 매수 매도를 정확한 자기 기준하에 하면서 돈을 잃는 건 나는 되게 올바른 경험이라고 생각하거든. 매수 매도하는 기술이 없으면은 제대로 된 매도 계획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1차적으로 지지와 저항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지. 지지선과 저항선을 볼 때는 어느 주기를 보는 거예요? 1년? 그런 게 따로 있어요? 스윙이냐 뭐 데이 트레이딩이냐 다 다른데 그건 기준이 특히 없는 것 같아. 난 다양하게 하기 때문에. 근데 보통 1년 기준으로 하는 분들 많고, 그리고 지지와 저항은 굉장히 과거 시기부터 쭉 잘 그어오면서 와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최근 1년 이내의 가격대? 1년간의 가격 추이 정도가 난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너무 길게 잡으면 한도 끝도 없이 뭐 지정 선만 긋다가 혼자 이상한 선 그는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상상 이제 선을 긋는데 그러면 안 되고, 나만의 선 그으면 안 된다. 시장에서 통용되는 선을 그어야지. 그러면 지지와 저항은 안 깨져? 지지와 저항 근처에서 뭐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많이 있는데, 잠깐 저항선 근처를 왔다 다시 내려오는 경우 이런 것들 많이 있거든. 지지선도 잠깐 하향 이탈했다가 금세 다시 지지선 근처로 올라오는 경우, 이런 케이스 때문에 좀 주식이 어려운데, 절대 안 깨지는 게 아니고 절대 돌파 안 되는 게 아니고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적 선? 그럼 궁금한 게, 지지선을 깨면 손절하는 거죠? 손절하는 지지선에 가까워지면 분할 매수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방금 얘기했다시피 잠깐 그랬다가 다시 이제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때 되면 손절한다, 뒤도 안
만들어보고 그러면 딱 그 선을 기준으로 손절 계획을 세요? 아니면 살짝 내려왔을 때를 뭐 대비해서 조금 기준을 좀 다르게 잡아요? 깨면은 그냥 바로 손절하고 위에 다시 올라오면은 다시 사고 그래서 이제 실패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그러면 지지와 저항은 보통 언제 깨죠? 시장 상황이나 뭐 특정 이벤트, 투자자들의 심리 변화가 있을 때 첫 번째로는 금리가 막 오르니 내리니 할 때랑 전쟁이 났네 안 나니 전염병이 도니 안 도니 막 이런 이제 특정 이벤트들이 크게 있을 때 지지랑 저항은 이제 쉽게 깨지기도 하고 돌파하기도 하고 그게 시장 전반적인데 너무 크게 영향을 주니까 깨지는 건가요? 이제 투자자들의 심리의 변화를 크게 주기 때문이라고 보면 돼. 두 번째는 기업 이벤트들, 종목별 이슈들, 뭐 신제품 발표, 실적 발표, 뭐 워닝 쇼크, CEO들의 뭐 배임 횡령, 회계 감사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은 지지저항은 쉽게 이제 변화가 일어나지. 그리고 이 기술적 분석에 의한 지지저항, 예를 들면 아까 우리 시장 참여자들이 약속한 선이라고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특정 가격 근처에 오면은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변화, 그것 또한 언제 깨지느냐의 답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인위적으로 지지 근처에서 일부러 이탈시키고 다시 주가를 회복하는 경우, 이탈하면 사람들이 다 매도를 쏟아내거든. 거의 기준들을 삼고 있기 때문에 돌파하면은 매수를 따라오기도 하고, 그럴 때 매도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시세를 주도적으로 끌어가는 참여자들은 그런 뭐 전략을 쓰기도 하는데. 저는 궁금한 게 그 차트를 보면 보통 올라갈 때 비슷하게 올라가잖아요. 조금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를 이렇게 반복하잖아요. 계속 추세지. 참여자들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아니 그렇진 않아. 추세라는 거는 계속 무조건 일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곡선 형태를 띠면서 특정 수요가 증가했다가 안정기를 가졌다가 다시 또 수요가 상승했다가 이런 사이클을 계속 겪는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 중간에 안정기를 눌림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돌파할 때 따라가지 마라, 내동매매하지 말라, 이런 것도 눌림목에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하는 게 한번 참는 거지. 저항선을 돌파했다 이러면 사람들이 매수세가 쭉 올라오기도 하거든. 그럼 그때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지만 거긴 선수들의 시장이기 때문에 보통 눌림목에서 사는 게 안전해. 저한테 그런 얘기 해줬었잖아요. 시장 딱 마켓 열리면 올라갈 때 사지 말고 기다리면은 다시 이제 내려온다고. 맞아. 그게 이제 그 얘기랑 비슷한 말인가요? 맞아. 그 시세가 연속성이 있다라는 거에 어느 정도 확신이 생기면 그 눌림목을 잘 찾는 것만으로도 수익을 잘 낼 수가 있지. 근데 눌림목 매매를 하기 진짜 어려워. 사람들 되게 단순하다고 생각하는데 주식의 상승의 힘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시세가 강하다라는 그 확신이 있어야 눌림이라고 할 수 있거든. 그게 아니면 꺾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조심해야 되지. 그 손절 기준이 확실히 있어야 되고. 지지와 저항을 활용해서 투자를 할 때는 보통 어떻게 해요? 지지저항은 사실 언제 깨질지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아까 우리가 했듯이 뭐 경제 이벤트, 기업 이벤트,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의 뭐 심리 변화, 거시적인 상황, 미시적인 상황들이 너무 많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다만 거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제일 중요하다. 예를 들면 뭐 조금이라도 추세가 변화할 것 같은 추세가 나타나면 손절한다 그랬잖아. 지지선 근처에서. 그런 이제 대응 전략이 트레이더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지지선 저항선을 깨는지 돌파하는지를 잘 모니터링하고 있어야 돼. 그럼 보통은 트레이더들한테 많이 쓰이는 개념이겠네요. 근데 가치 투자자들도 장기 포트폴리오 전략할 때 그걸 기준으로 삼기도 해. 내가 아는 잘하는 가치 투자자분들도 대부분 차트에 추세선 그어놓고 지지선 근처까지 계속 매수하는 경우 많이 있어. 그럼 그건 보통 매수 전략을 짤 때 사용하는 건가요? 나도 가치 투자할 때는 당연히 그걸 쓰고 지지선 근처까지 계속 사는 거지. 추세를 이탈하면은 그냥 미련 없이 팔고. 분할 매수를 이제 지지선에 가까워질 때부터 한다 했잖아요. 그 기준이 뭐예요? 지지선에 가까워진다는 말이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지지선에 그으면은 추상적이지 않아. 지지선은 정확하게 그을 수 있거든. 차트 띄워놓고 이렇게 찍 그으면은 그냥 거기가 지지선이야. 분할 매수 계획을 어떻게 세우는지 지지선을 기반으로 했을 때 예를 들면 특정 주식의 전망을 밝게 본다. 그리고 그 가격이 10,000원이 지지선이고 15,000원이 저항선이야. 근데 현재 가격은 12,000원이야. 하락할 때 10,000원까지 사가는 거다. 3개월 동안 내 매수하기로 했어. 12,000원에서 10,000원, 15,000원, 뭐 위로 아래로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이제 평균 가격이 12,000원에 내가 계속 샀어. 그럼 15,000원이든 10,000원이든 근처로 간단 말이야. 근처에서 이제 사고 파는 거지. 박스권 매매라고도 하는데 지지선에서 사고 저항선에서 파는 전략이 유효한 경우도 있어. 가격 변동폭이 거의 없는 경우, 그런 매매는 별로 추천하지 않고. 왜요? 수익이 너무 작고 시간을 많이 뺏기기도 해. 피로도가 높고 수익률은 저조하는 경우가 많고, 박스권 매매는 직업적으로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 조금 더 짧은 시기열에서 익숙한 사람들이 하는 거고. 그러면 스윙은 시계를 좀 더 긴 거고. 그렇죠. 일봉은 그냥 뭐 데이 트레이더라고 보면 되고, 주봉은 뭐 스윙 트레이더라고 보면 되고, 외봉은 가치 투자 봉이라고 보면 되고. 물론 난 다 보긴 하는데 지지와 저항은 그 세 개에 다 통용될 수 있다. 그러면 지지와 저항은 보통 어떻게 봐? 차트 분석,
우리가 HTS, MTS에도 추세선 긋는 거, 뭐 이동평균선 긋는 거 있잖아. 뭐 그냥 그걸로 1차적으로 보일 수가 있고, 나중에 호가창을 내가 얘기하면서 거기서도 지지와 저항이 존재하는데 시장에서는 라운드 피겨라고 하거든. 그래서 호가창을 보면 10,000원에는 많은 물량이 쌓여있어. 그 시장 참여자들의 이제 심리적인 구간이거든. 그럼 11,000원 이 다음 뭐 저항선이 되기도 해. 가격적인 조금 지지와 저항을 보는 방법? 딱 떨어지기 때문에. 딱 떨어지기 때문에. 그 호가창을 보고 있으면은 지지와 저항이 정확하게 보여. 어떤 주식이 이슈가 될지 모르잖아. 근데 그 주식이 얼마짜리일 때 라운드 피겨 가격이 정확하게 머릿속에 있어야 되거든. 그게 없으면은 시장에 빠르게 진입해서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허들이 되기도 해. 그걸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호가에 미리 물량이 없어도 먼저 걸어놓거든. 근데 그걸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호가에 나중에 다 쌓이고 난 다음에 걸기 때문에 체결 순위가 뒤로 밀려. 먼저 가면 먼저 체결되는 거. 우선 체결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러면 종목마다 다르고 종목 안에서의 가격마다 다른 거예요? 아니 종목마다가 아니고 가격마다. 가격마다요? 어. 그래서 10,000원짜리 다르고 10만원짜리 다르고. 미국 주식 다르고 한국 주식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 주식도 최근에는 아마 호가가 더 세분화돼서 좀 피로도가 있는데 그건 변함이 없을 거야. 라운드 피겨. 옛날보다 뭐 더 까다로워지긴 했지. 500원 단위로 호가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100원 단위로 쪼개지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지와 저항은 그것만 알면 되는 것 같아. 지지선은 이탈하면 저항선이 되고 저항선은 돌파하면 지지선이 된다. 이렇게 가격이 있으면 이렇게가 지지선, 여기가 저항선. 뭐 너무 복잡하게 이해할 필요는 없고 그 돌파는 특정 이슈들이 만든다.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변화가 만든다. 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은 1차적으로 개념은 충분한 것 같고, 다른 거는 이제 우리가 뭐 거래량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호가창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서도 지지와 저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이 차차 있을 거니까 그때 추가적으로 지지와 저항을 이야기해보도록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는 또 자러 가볼게요. 안녕.